안녕하세요. 고래등입니다. 어제 얘기한 대로 저는 빡독엑스 프리싱커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한 20명 중에 4명이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제가 마지막으로 발표를 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빡독엑스, 빡세게 독서하자, 그 다음에 대교 더불어 배우다, 그 다음에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이렇게 무료로 이 텀블러도 제공을 했습니다. 부럽죠? 여러분들도 이런 곳에 참가해서 이런 기념품도 무료로 받고 그 다음에 좋은 사람들과 그런 관계를 이어나가면 여러분들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좋은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발표한 내용을 다시 한번 여기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라고 하는 셀리 티스데일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쓴 책을 제가 인용을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순전히 착각이다. 나는 나이를 먹을수록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는 게 점점 쉬워지는 것 같다. 또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내 가치가 훼손됐다고 여기지 않게 되었다. 자율성은 육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난민과 전쟁, 포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몸이 갇힌 상태에서도 자유롭게 생각하고 그 생각을 고수할 수 있다. 그게 진정한 자기 결정권이다. 오늘은 제가 만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배우게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다른 이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저희 집에는 개가 3마리가 있었어요. 한 마리는 이티라고 하는 퍼그, 그 다음에 사랑이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도사견이 3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가 판자촌에서 살았거든요. 중학교 때. 그때 믿음이가 시름시름 아파갖고 폐렴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개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개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개가 죽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저희 집에 저녁 식탁에 고기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저희 믿음이 고기였어요. 그때 처음 느꼈죠.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생명이라고 생각했었던 한 생명이 죽으니까 고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슬펐죠. 그리고 아버지를 굉장히 많이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죽으면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를 잃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여름방학 때 그 이천 다리 밑에서 노는 것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물놀이를 교회 그 청년부와 학생부들이 같이 가서 이제 놀았죠. 근데 제가 장난을 되게 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모래에다가 물이 있으면은 모래에 손을 대고 계속 이렇게 뭐라고 하죠?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앞이 뿌여지는 거예요. 너무 놀랬죠. 그래서 한번 딱 일어났는데 여기밖에 내 배꼽 있는 데까지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겠지 하고 다시 들어가서 손을 딱 짚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일어나지지가 않고 뒤로 확 도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정신이 없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계속 제 몸이 계속 돈다는 거를 느꼈고 계속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앞에 있는 돌부리에 제 다리가 굉장히 세게 부딪혀서 튕겨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 소용돌이 바깥으로 튕겨져 나와서 사람들이 저를 발견하고 제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학이 끝났어요. 방학이 끝나고 저는 이제 중학교로 돌아갔죠. 그런데 제 친구 이름이 신규식이었어요. 근데 신규식이 제가 놀았던 그 물속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살았지만 또 누군가는 그렇게 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죽음은 멀게 느껴졌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군대에 갔을 때 어렸을 때 제가 만난 강현주라고 하는 여자 애가 있었거든요. 저보다 한 살이 어렸는데 그 아이가 저를 되게 올바른 길로 이끌어줘서 저는 약속을 했죠. 제가 군대를 가서 분명히 소설을 쓰겠다. 그래서 불침범을 하고 잠을 잡는 사이에 저는 행정반에 가서 글을 막 썼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은 잠을 자고 있으니까 그렇게 글을 써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인원을 체크하다가 신입이 없어졌으니까, 신병이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다 돌아다닌 거죠. 고참들이. 그런데 제가 어디 있겠었어요? 예. 행정반에서 정말 담대하게 거기서 타이핑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의 눈길이 좋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저는 방향치여서 왼쪽으로 돌아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돌고, 뒤로 돌라고 했다가 다시 하면은 이게 이제 방향을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제 고문관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 때문에 계속 밑에 있는 사람들이 벌을 받고 얼차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했겠죠. 어느 날부터 저보고 저를 왕따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되게 위험하니까 위병 초소라든지 아니면 사천탑에서 근무를 할 때 데리고 가서 교대로 계속해서 그 친구는 세워두고 너희들은 계속 바꾸라고, 그 친구를 되게 주시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밤에 사라질 수 있으니까 이 친구가. 저는 그때 잘 이해를 못했죠. 왜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지. 지금 생각하면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위험인물이었으니까. 그래서 사천탑에서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제가 사람들과 이야기하지 못하고 왕따로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거기서 근무를 쓰고 있는데 밑을 바라봤는데 검은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롭게 사는 것보다는 그냥 자유롭게 뛰어내리면 그냥 내 몸이 사라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이제 뛰어내릴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우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용기를 내서 뛰려고 하는 찰나에 화장지 한 장이 저한테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지를 주워들고 내가 죽기 전에 그러면은 글을 한번 써볼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나에게 뭐라도 한번 써볼까? 하고 쓰기 시작했죠. 근데 너무나도 쓰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저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살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렇게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왕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저는 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2011년도 11월에 제가 굉장히 무지한 행동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이거는 이제 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회사를 다니면서 어떤 지위가 있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영업을 하면서 몇 %의 돈을 준다거나 뭐 회식비라고 해서 돈을 계속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10,000원, 100,000원, 때로는 1,000,000원 이렇게 늘어나면은 그 돈이 계속 통장에 쌓이니까 무감각해지게 돼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돈을 저는 받고 또
그 받고 있는 와중에 경쟁사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다가 회사에 고소를 당했어요. 그 회사를 고소를 당해서 이 회사에서는 16억이라는 돈을 피해 보상, 그러니까 돈을 보존해줘야 되는 돈이 됐고, 경쟁사 쪽에서는 또 그보다 더 큰 돈이 들어와서 저는 졸지에 몇십억의 돈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저하고 지금 살고 있는 제 나영양과 그때는 여자친구, 그러니까 제 친구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었겠죠. 그래서 집으로 막 뛰어와서 이제 나는 이곳에서 살 수 없다. 나는 이제 죽어야 된다. 왜냐면은 너에게 피해를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날 둘이서 막 부여안고 막 울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때 나영양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신문도 팔고 우유 배달도 하고 우리 같이 이렇게 해서 조금씩 노력을 하면은 그 돈이 우리가 평생에 걸려서 갚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력하면은 그걸 갚아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또 제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되었고, 세상에서 저를 믿어주는 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그때는 제 아내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게 생겼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를 가장 따라쟁이, 우진이 따라쟁이 1호로 있고, 그리고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제 아내는 믿을 겁니다. 제 여자친구였던 나영양은 2013년 6월에 저와 같이 결혼을 해서 지금 6년째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가 2019년 1월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제 나이도 45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젠 내가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잘 죽었네. 저 사람 저렇게 죽어도 싸.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자신한테 정말 떳떳하고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죽음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보게 되면은 평소의 태도와 그 다음에 평소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이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 몸이 시간이 지나면 쇠퇴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지만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이 마음가짐과 태도와 또한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그런 사고방식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제가 어떤 정신을 잃게 되는 치매가 올지도 모르겠고 어떤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제 몸이 어떤 병에 걸릴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제 정신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싱큐베이션이라고 하는 레벨 3라고 하네요. 빡독 X가 레벨 1, 2, 그 다음에 싱큐베이션이 레벨 3입니다. 제가 정말 선한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려고 수도 없이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번번이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싱큐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곳에는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파레토 법칙에 80% 대 20%, 그러니까 20% 된 사람들이 세상을 이끈다라고 하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2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티켓을 따기 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큐베이션에 제가 지원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세상에 그런 불합리한 거나 이런 잘못된 것들을 과감히 바꾸고 싶다고 하면 20%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이 다른 곳일 수도 있지만 저는 체인지 그라운드의 싱큐베이션에 꼭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전을 할 거고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가 죽기 전에 꼭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부단히 노력할 것이고 싱큐베이션이 10월에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3기가
9월달, 앞으로 이제 3개월 정도를 더욱더 노력을 해서 그 안에 커뮤니티에 들어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첫 걸음을 뗄 수 있는 그런 고래등이 되려고 합니다. 제 아내도 저를 따라서 조금씩 지금 운동을 하면서, 이제는 계단을 전혀 오르지 못했는데, 오늘 깜짝 놀랐어요. 제가 계단을 뛰어 올라갔는데, 제 아내도 계단을 뛰어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한 달 전에는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또한 누군가를 통해서 정말 자신도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운, 존재이고 여행일지 모르지만은 그 순간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빛이 되고, 또한 자극이 되고, 그래서 그 열정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여러분들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고요. 늦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또 찾아뵈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